갤럽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예. 5월 31일 21% 기록했다가 오늘은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6. 예, 올랐습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올랐습니다. 윤희용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다른 조사들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 근데 한국갤럽에서는 지금 21%에서 26%로.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가 없었어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2주 만에 5% 포인트가 이제 오른 것인데 뭐 좀 수치상 폭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사실은 어떤 국면에서 상당히 낮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런 이제 의견 표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다른 조사들은 다 모두 다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를 묶어서 그 수치를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대체로 잘한다가 있으니까 이제 좋아하는데 아니면 나는 그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매우 잘하는 건 아닌 상황인데 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대체로 잘한다고 하면 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는 특이하게 이제 다른 조사들과 다르게 거의 유일한데 2점 척도를 제시해요. 선택지를 2개만 제시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단정적으로 2개가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은 그 2개를 듣고 지금은 도저히 잘하는 국면은 아닌데라고 하면 못한다라고 하거나 응답을 안 하는 모른무응답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한국갤럽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을 때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 이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뭐 이럴 때도 보게 되면 다른 데들은 그래도 뭐 2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갤럽에서는 20% 초반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이 있고 그럼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또 비슷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들 이제 있던 상황에서 논란들이 크고 여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슈들은 해소가 되는 측면들 하면서 약간은 이제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된 측면들 정상화, 난 다른 조사와 유사한 흐름들 네. 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분석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떠세요? 사실 저희 이제 방송 시작 직전에 네. 결과를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하면서 네. 26% 나왔네. 올랐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네. 26%란 지지율도 네. 상당한 지지율인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 그조차도 주로 이제 특히 방송을 보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이게 올 일이 뭐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센터장님 잘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이 상황도 사실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지난 뭐 2주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일부이지만 또 특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뭐 이 석유 발표 네.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반대로 이제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좀 나누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좀 이거라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석유가 나온다는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에 없다라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해외 순방 효과도 있는 거다. 안 보이니까. 아니 사진 많이 나왔는데. 네. 원래 이제 해외 나가면은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효과들 이제 여기는 뭐 그 효과도 이제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저런 이제 이러저러한 효과들이 붙게 되는데.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어느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제 느낌들 계속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 효과가 커요. 어떤 국면에서는. 그런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정치적 국면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하고 긴밀한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뭐 주목 효과, 지도자 효과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저러한 계약들도 이루어지면서 뭐 이런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또는 한국의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성과 이런 것들은 뭐 성과 효과 같은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대체로 효과가 이제 사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게 컸던 부분이긴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번엔 일정 부분 들어가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역대 대통령들만큼 해외 순방에서의 효과들이 크지는 않은 흐름들이에요. 미미한 흐름들. 네. 그것이 또 하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한국갤럽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한테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 지역에서 네. 수치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42%고 네.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건 46%니까 이 TK 지역에서조차도 이제 좀 부정 평가가 수치상은 이제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21에서 26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30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충분하게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동력이 지금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지표는 40대 긍정 8% 네. 부정 90%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40대가 그 긍정 평가가 가장 낮습니다. 40대가 긍정이 13%, 부정이 82%. 그리고 청년층 18살에서 29살까지의 상황을 보면 긍정 15%, 부정 71%,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19, 부정 76. 30대 말씀드렸고 50대 긍정 22, 부정 75. 60대가 긍정 39, 부정 55. 70대 이상이 긍정 57, 부정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층 보면 중도가 긍정 19, 부정 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세대별, 그 다음에 정치 성향별. 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평가가 낮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민생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몸에 느끼는 거는 물가를 비롯해서 갑자기 뭐 오물풍선이랍시고 날아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게 뭐 민가에까지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석유라고 하는 것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네. 저는 그 얘기 발표할 때부터 저기 딴 나라 얘기인가 이 시대 얘기인가 시대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느낌. 영화 같았어요. 진짜 네. 하얀 커다란 풍선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아. 특히 이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40대. 40대. 그러니까 40대 지지율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두 자릿수 됐네요. 지난번에 8%였으니까. 네. 이걸 보면 일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해결책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상황.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딴 걸 하고 있고 막상 야당에서 지금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대통령은 국가를 떠나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니까 네. 지금 윤센터 점장님 저는 이제 좀 거칠게 네. 보이지 않아서 올라갔다고 아주 무식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잘 분석을 해주셔서 정치와 엮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키를 잡은 분이 안 계시니까 정치와 무관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랐다. 되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 계속 해외 순방을 다녀야 되나? 본인은 나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좋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26%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아까 해외 순방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특이한 또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은 보면 제가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못한다가 이제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여론에는 이제 우리가 수치의 높낮이를 많이 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10%가 높다, 올랐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여론의 수치의 높낮이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여론의 강도예요, 스트렝스. 그게 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 의지가 매우 강한 지지 그룹들은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론은 적지만 당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트럼프 같은 거예요. 브렉시트 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투표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못한다가 많은데 매우 못한다가 매우 높아요. 그거는 ARS 조사에서는 원래 좀 그래요. 이제 네. 강한 분들이 응답하니까. 근데 어제 발표된 이제 뭐 NBS 조사, 네네. 전화 면접 조사들에서도
매우 잘못한다가 대체로 못한다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는 현상, 있지 않은 현상이니까 예, 예. 그런 비토 정서가 상당히 넓게도 또 깊게도 강하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의 현상이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의 이제 일시적으로 좀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단기간에 과거의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급반전, 네. 급반전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것이 기획으로 통한 어떤 반전이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유동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동을 해줘서 반응을 해줘야 되지 이게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은 강하게 이제 이게 비토정서가 강하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려면 보고 들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네네. 보고 듣는 것이 제약되니까 네.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윤석열 이제 여권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이 사실은 뭘 하나로 지금 반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 상황을 다시 일정 부분은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바라보거나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복원을 해야지 기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반전을 이제 한다. 그것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고서에 봐도 나라의 왕이 누군지 모르는 나라가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다라는 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대체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에 그치는데 진짜 못한다. 진짜 싫다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기 싫은데도 자꾸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눈에 밟히는 거고 네.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 있고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이 못한다는 매우 맞아요. 못한다는 게 그럼-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유 보겠습니다. 왜 긍정평가하는지 왜 부정평가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긍정평가는 양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교가 23%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가 10% 지난 조사에 비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게 주간 소신이 있다가 4%. 그러니까 소신껏 하고 있다, 주간이 있다. 이게 이제 4%로 올라갔고 부정평가를 보면요.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 등등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4%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갔는데요. 그 사실상 석유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에는 없어요, 석유가. 근데 부정에는 석유 평가가 있습니다. 동해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 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 외압 2%, 직무태도 뭐 외교도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평가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북한 문제, 저출생 문제, 일본 관계, 국방 안보, 서민 정책 복지 문제, 신중함이 부족하고 너무나 성급하다. 뭐 여러 가지 부정평가 이유들은 굉장히 거부권 행사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4%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실상 세밀히 보고 있다. 네.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서 절반 이상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이게 돼요? 정치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거든요. 정치라는 게. 예. 우리 잘한다라고 한 거 얘기하면 대중이 그렇지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정치적인 플레이어들은 잘한다고 하는 근거들을 계속 꾸준하게 대중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의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탄탄한 거예요. 상당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것이고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교와 외교반뿐이 없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있지만 네.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이 있다, 열심히 한다, 주관 소신이 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국민을 네. 위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떤 이유는 특히 이유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뭔가 근거가 없는데 예. 나는 이제 반대쪽은 정말 싫어하고 어쨌든 여기에 이제 편이고 한 네.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약한 좋아하는 것인 거죠,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지금 거죠. 그 근거 제공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석유 문제도 그렇고요. 뭐 어떤 것들을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평가의 이유로서 사람들이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이 연결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층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잘한다고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게 지금 깨져 있다. 보수층이나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호층에게조차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딱 그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보질 못했어요. 조선일보 사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라고 묻고 그러니까 총선 의석수를 2배 가까이나 밀렸지만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이 5.4%밖에 안 졌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여기부터 중요한데 국민의힘을 찍은 45.1%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좋은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가 없어서 표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층의 정서가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도 더 그 사설에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싫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보수층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니네라도 잘해서 어떻게 좀 바꿔봐라.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아마 조선일보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종종 그런 톤의 사설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맞습니다. 달라져야 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요. 근데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민생이나 중도층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았잖아요. 이거는 정치에 무관심한 부분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대는 분들 입장에서도 민생이나 경제를 꼽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라는 게 공통적인 거고 더해서 나머지 각각의 이론들이 이 부정평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보면요. 오늘 이제 제작진에서 여기 오면서 참고하라고 지난 3일날 석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제까지 나온 뉴스를 몇 개 쭉 이벤트들이 있다면서 주셨는데 네. 불과 열흘 사이에 포항 석유 문제 있었죠. 군사합의 효력 정지됐었죠. 네. 오물풍선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은 또 집권 여당인데 보이콧.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그랬죠.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 대한뉴스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나와서 오늘은 뉴스를 뭘 다뤄야 되지? 막 한 30분씩 고민했어요. 뉴스가 없었어. 정치 뉴스가 없어서. 근데 요즘은 매일매일 야, 뭘 골라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너무나 이어져 터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꼽은 것 뿐이지 그분들도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민생은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도하 보수 언론들이 다 이제 사이드 톱으로 뭘 썼냐면 삼겹살 2만 원씩이다. 네. 그리고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한 잔 가지면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이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죠.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경제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너무 부자들은 많으니까요. 백화점 가보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시장에서는 정말 곡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1,000원짜리 500원 그거 깎으려고 막 엄마들이 막 아귀다툼 합니다. 500원만 빼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좀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치고 대통령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